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 30.5%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액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통 사찰 관련한 국도비 내시분이 증가했습니다. 좀 이따 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는 10.9%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네네. 10% 정도 이 증액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 시민체육대회를 이제 경연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네. 5억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이 야구장 시설 복구로 이제 6억.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광장 이용권에 대한 그 지원 대상하고 사업비 증액으로 네, 1억 알겠습니다. 됐고요. 문화유산관광과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 생활사 박물관 운영 2025년도 1억 4천만 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2024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이게 4월달에 개관을 해서 당초 예산이 없어서 여기 본 예산 담지 않으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이 7,700만 원이 맞습니까? 자료를 보면 7,700만 원. 2024년. 생활사박물관 예, 네네. 그렇죠. 네네. 7,4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7,400만 원. 지금 1억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이제 운영비는 잡혀 있는데 기획전시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1년 동안 사업 운영을 하면서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무슨 프로그램 운영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 생활사박물관은 주로 이제 보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시 기획만으로도 네 충분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생활사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해서 문화원에서 2천만 원 사업하셨잖아요. 네, 그 이거 새로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관광 거기에서도 이제 그 어린이들이나 그 청소년들 관련해서 뭐 전통 체험이라든가 이런 오시는 분들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관객들 위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참관 인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평균 한 25명 정도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뭐 주중에는 한 18명, 네. 주말에는 36명. 네.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내시면 됩니다. 이거 설립 비용도 꽤 됐죠. 네, 3억 5천 정도 그렇죠. 들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이제 이용을 했지만 네,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인력도 투입되고 하는데 일단 수동적으로 이제 참관 위주로 하긴 하겠지만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문화원에 위탁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내리 캠핑장 이게 저번에 뭐 행감 때 이때 좀 문제가 일부 좀 됐었죠. 그렇죠? 부가세 부분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부가세 사건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최종 금방 판결이 해결 안 되고요.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부가세 정도. 납부를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납부는 했고요. 지난번에 납부하셨어요? 추경에 예산 9천만 원? 세워서 9천만 원? 네, 1억
7천 1억 7천. 예, 했습니다. 부가세 납부의 의무는 이제 도시공사에 있는 거죠. 원래는. 저희는 원래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세까지 줘야 되는데 부가세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당초 예산이 4억 6천인데 2025년도에 5억 600으로 올라와 있어요. 10% 정도를 올리셨는데 이 공교롭게도 비고란에 부가가치세 반영 네, 되어 그거는 있어요. 이게 24년도 분을 이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년도 분에 대한 예. 공교롭게 10%가 5억 6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부가가치세 반영이 지금 이 산출 내역에 있는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업 근데 이게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네.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기존의 부가세를 납부가 된 거 아니에요? 납부는 안 해요. 아니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자동 포함돼서 납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다 지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 내역 자체가 수익 부분, 수익 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면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네. 10%를 얹어서 계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는 국세 지출되는 부분인데 지출되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가세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판단은 이제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세청의 판단은 그 시에서 도시공사에 준 위탁 사업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5억 60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 자체가 다 지출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익 부분이 여기 없잖아요. 네네네. 수익 부분은 따로 지금 그 잡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출 부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은 기존에 모든 여기 전체는 이 예산 다 잡은 거 다른 거 다 예산 잡은 거에도 이 지출되는 부분에는 다 부가세가 포함된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근데 판단할 때도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4억 당초에 2024년도에 4억 6천만 원을 잡아놓으시고 공교롭게 이 내리 캠핑장만 유독 부가세 반영이라는 표현을 써서 5억 600만 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 처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안 냈으니까 납부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국세청에서 할 때는 그 저희가 위탁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과를 한 인건비 겁니다.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인건비 같은 것도? 네네네. 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지 뭐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러면은 그 시에서는 그 면세 처리로 다 인건비 부분도 다 지출했다라고 예, 국세청에서는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예.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세 있을 심판 수도 청구를 한 겁니다. 수익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 예.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 예.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저하고 한번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네네. 부분은. 네. 그러면은 인건비가 다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인건비하고 다른 분들 지금 지급하는 인건비하고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94페이지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예산 산출 내역을 좀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2억 900만 원 책정을 하셨습니다. 인건비 3,600만 원, 공공운영비 3,3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 5천만 원. 여기에서 조경 및 제초 작업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 5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죠. 네네.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3,890만 원 잡혀 있습니다. 3,890만 원 지출할 정도로 조경이나 제초할 사안이 많이 있나요? 저도 직접 가봤지만. 네, 그 내부하고 그 주변 울타리 부분에
그 해군 이함대 쪽하고 그 둘레길처럼 되어 있는 곳에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전부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관할 소유입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 조경 예산, 잡초 제거 이 예산 자체가 저는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평택 시티 투어. 문화원 위탁 사업이죠. 예산은 뭐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네. 이 차 한 대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뭐 9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예. 승차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게 이제 여행을 계속 꾸준하게 뭐 시간씩 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쉬었다 다시 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좀 늘릴 사업 영역을 좀 늘릴 그런 어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아직 1년을 운영해 보지 않아서 내년쯤에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코스를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요일을 더 늘려서 사업 평가를 하든지 한번 하려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추후에도 확대를 하실 수 있으면 네. 충분히 해서 시민분들께서 평택시 뭐 유명한 곳이든 뭐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여러 군데를 두루두루 좀 향유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9페이지 종교문화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이거 그 국도 12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장담도 일부 있고 이거 의무 사업입니까? 공모 사업입니까? 저희가 문화유산 관련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요. 공모 사업이죠? 예, 예. 이거는 시에서 주도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시설에서 주도를 한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 기존에 있던 시설이 매우 낡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하던 시설입니까? 이게 가정집 같은데? 이게 종무소라는 건데요, 사무실인데요.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 건물을 건립을 해서 종교문화 체험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자체 시비까지 투입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 건물이 좀 낡고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그 체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여기를 들어갑니까? 관광객 수요가 있습니까? 그 건물 이 시설에? 그 수도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 전체로는 관광객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종무소라고 하는 이 건축물이 여기서 그러면은 이 시설을 만들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그 사업 계획에는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이제 교육 장소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교육을 하고 무엇을 체험하는 시설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다도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음식 문화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12 6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2 투입이? 이제 그 시 국도비 시뿐만 아니고 자부담도 2억이 좀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시작을 하신 거죠, 어차피. 예,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7페이지 국가무형유산 보존 전승. 전승지원금 지급 문제는 뭐 위원님들도 충분히 지금 공유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 절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언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문화예술과도 일부 좀 언급을 했었는데 농악 보존회하고 미녀 보존회하고 코로나19 이전에 해외 공연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중단되었죠. 아까 이제 발언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도 있었을 텐데
일단 예산에 잡히질 않았어요. 전년도, 금년도 계속. 예, 집행부 의견은 좀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뭐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른 그 지원 단체와 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본인들이 이제 작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소외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적어도 국가 무형유산이고 도 무형유산입니다. 일반 단체가 아닙니다. 체육진흥과 보겠습니다. 그 300페이지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7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반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문체부에서요. 네. 가상 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은 이제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학교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 이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저희가 2개소 이제 올린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학교에 예. 설치하려다가 지원 사업을 아예 종료를 했습니다. 하지 말자라고 해서 회수한 겁니까? 네네. 그리고서는 2025년도에는 노인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2개소에다 적절히 하겠다. 네네. 이거 그 용인에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 갔었는데 반응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보겠습니다. 345페이지. 그 출전 예산이 어떻습니까? 2억 3,4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네네. 그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 비교.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12군데를 보니까 당초 예산이 당초 편성 예산으로는 12개 지자체 중에 꼴찌예요. 그런데 다른 데가 그나마 좀 감액돼서 끝에서 2번째입니다. 지금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이 왜 이렇게 계속 적은 예산으로 이런 거를 체육인들의 볼멘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박하게 하시죠? 무슨 저희가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 예산 부족입니까? 22년도 뭐 이제 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대회 출전비가 삭감을 되다 보니까 23년도부터 이제 그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팀에서 이제 좀 증액에 대한 많은 부분이 좀 많이 예산팀- 증액을 못 준 것 같습니다. 예산팀도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대축전은 그나마 좀 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른 그 50만 이상 지자체 12군데 중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좀 있어요.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예, 있습니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전하고 체육대회하고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생활체육이고 생활체육이고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이고 네네.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을 자료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자료에 딱 그 명분이 지원을 더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자료에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네네. 351페이지 체육인 기회소득은 이것도 뭐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생활축전 이거 얘기했습니다. 386페이지 평택강변 자전거 대행진 개최. 이거 반응 좋죠? 이제 자전거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평택시의 이 안성천 공식 명칭이 평택강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변경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계속 이렇게 평택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문제 제기를 소위 얘기하는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강인데 명칭이 이원화가 되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불타는 애양심에 이 평택강이라고 부르면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한강이 흘러 김포로 가면 김포강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김포 시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명칭을 다시 설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진이 리도 210호선 도로 확장 공사 사업. 이것은 뭐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그렇죠. 네네. 뭐 다 좋은데요. 이 부분이 왜 체육 예산 가뜩이나 없는 예산도 없는데 체육 예산으로 41억을 물론 이제 설계비로 1억만 책정을 하는 거지만 41억이라는 돈을 체육 예산으로 지출을 하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간 부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당초 건설도시과의 사업 계획은 잡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진인의 파크 골프장 생기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설도시과에서는 이거를 하려면 뭐 2030년 이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파크 골프장 그 하시는 분들 편이나 그런 거 차원에서 절차 같은 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똑같은 평택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국비나 도비를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에 밀려서 2030년에 한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의지죠. 송출 건설도시과나 여기도 이제 송출도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채용 예산으로 나가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1억 8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설 보수 정비 사업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소사 2절 유지 배드민턴장 보수 사업이 일부 있어요. 그렇죠? 네네. 여기는 이제 일부 민원인들의 그 강한 요구가 있어서 이제 설치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뭐 그쪽에 이제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들 계시고 해서 그런 민원을 수용을 해서 조성 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2023년도, 24년도에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을 해서 배드민턴장 설립하셨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저류지의 본연의 기능을 이 저류지는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저류지의 기능을 기능 상실이 되면 이런 체육 시설물들이 온전히 그냥 남아 있는데 저류지의 본연의 기능을 역할 수행을 하면 훼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기 훼손됐었죠 한번 네,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억 1천씩 들여서 몇 억씩 들여서 바닥에 시설물 잘 깔아서 페인트 칠 잘 해놓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1억 1,000씩 들여서 배드민턴장 잘 조성을 해놨는데 이번 7월 수해에 뭐 그쪽은 수해 난 건 아니죠. 저류시설 저류지에 물이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한 3분의 1 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분의 1이 차서 쭉 빠져나가니까 각종 토사가 거기에 잔뜩 있어서 그 치우는 비용, 또 재건 비용, 지금 이런 거 지금 다 예산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 집행부나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저류지에는 특히 저류지의 역할 수행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저류지에는 이런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물 차는데 아무리 시민분들께서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런 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안 해야 되겠죠. 불행하게 저류지의 역할 기능을 전혀 못해서 물이 전혀 안 차. 계속 뽀송뽀송해. 그런 데는 시설물을 뭐 해도 상관이 없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과장님? 네네. 충분히 이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K2 축구 프로 축구 K2 리그의 FC 안양이라고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안양 FC? 안양 FC가 창단 13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1부 리그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K2 리그 2부 리그로 창단을 해서 이번에 감격적인 승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그 당시 자치단체장인 안양시장님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K2에서 K1 리그로 올라갈 때도 현직 시장이십니다. 이분이 거기 참석하셔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안양이 안양 치타스라고 그 LG 전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연고지 있는 축구팀이 전혀 없어서 이분이 이제 만드신 거죠. 그래서 K1으로 갔어요. 이게 각종 언론, SNS 이런 데에 엄청나게 홍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자체가 이런 축구팀 하나 제대로 된 엘리트 스포츠팀 하나 육성하고 하면서 전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니까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저도 재주세요. 문화유산관광과부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4쪽이에요.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에 보면은 1억 4,500만 원.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37%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12월에 이제 계약을 해서 겨울 전시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약 후에 사고이율 시켜서 그 3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몇 프로 되죠, 집행률이? 대략 대략 한 얼마입니까 그게? 그게 3,4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3천만 원 들어가 봐야 뭐 지금 뭐 한 60% 그렇죠? 집행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공공요금 같은 게 또 집행 12월에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근접해서 아마 집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산출 내역을 보시면 다음 장 175쪽인데요. 운영비가 전년 그러니까 올해보다 2,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네, 네. 기존 예산도 다 소진이 안 됐는데 그리고 또 운영비에 보면은 수장고 뭐 항원항습기 뭐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공기청정기 5대를 임차를 합니다. 연간 300만 원을 주고. 아무래도 그 네. 수장고라든가 그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약간 변형되거나 이제 아니 그 항원 채색도 흡수기가 오염됐기 따로 때문에.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 근데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예. 이제 그 전시실하고 네. 그다음에 수장고 쪽 그 분리되어 약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면적이 꽤 됩니다. 아니 이게 네. 지금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장고에 필요하면 항온항습기 지금 변형되지 않게 두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런데 예. 공기청정기가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네. 그 우리가 보존해야 될 사료들은 항온항습기나 이런 게 유지되는 게 필요한 거지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네, 아무래도 그 의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존을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장고 쪽에 들어가면 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기청정기로 좀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볼 때 한 세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네. 너무 비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국 근현대 음악관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수장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유지를 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항온항습기나 뭐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습기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게 뭐 얼마가 돼도 예산상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이 이제 그 1, 2, 3층까지 있기 때문에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가 몇 제곱미터짜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 시간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료나 이런 뭐 한복이나 이런 거 잘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과학적 접근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고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고 예를 들면 한복은 이렇고 뭐 다른 수장 물품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확히 얘기가 나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기청정기 뭐 5대 임차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지금 밖에 복도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기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정해 시간에 그 부분은 정확히 왜 5대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시고 네. 소장 기증자료 목록화 4천만 원이 있는데 목록화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천만 원이 어떤 예산이죠? 지금 기증 받은 게 한 6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금년까지 하면 17,422점이 되는데요. 네. 그 자료 한 장마다 이렇게 종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습기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껌껌이 이렇게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목록화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 이제 분류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지금은 무작위로 막 이렇게 정리가 제가 되어 이제 있는 건데 비전문가라 그러는 예, 겁니다. 예. 뭐냐면 목록화는 저희들이 볼 때 목록 리스트 작성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리스트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까지 이제 보관까지 다 하는 겁니다. 보관까지, 예, 보관 처리까지. 예, 예, 예를 들면 이게 사료면 예. 어떤 보관하기 위해서 그 파일링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특수한 처리를 조리라는 거, 한다든지.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6쪽이고요.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 근현대 음악 집행률이 50%였어요. 10월 31일까지. 네, 금년 말까지 대부분 다 집행이 아니 이거 됩니다. 지금 사업 기간 여기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11월 말이에요. 176쪽. 이거 말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5년도에 지금 25년도도 11월까지예요. 네, 지금 사무관리비라든가 네. 그 전체적으로 한 97% 정도 이 금년 말까지 다 집행 완료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업 기간이 네, 지금 2025년도 예산서에도 예?
4월부터 11월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2024년도 사업 기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제 11월까지 준공을 하고 집행은 네. 이제 12월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그 준공의 개념이 예. 어, 청구는 이제 12월달에 들어오는 거죠. 네. 사업 실행은 언제 합니까? 시행 실행. 사업 실행, 집행. 집행 12월에 하죠. 집행은 12월에 합니다. 네. 어쨌든 잘해 주십시오. 이 저희들이 약간 이 사업을 보고 있으면 약간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청소년 그 지금 평택호가 이제 거리상으로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곳까지 이 지금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하는 한국 근현대 음악 청소년 애들이 지금 케이팝이 있고 한데 이 근현대 음악 때문에 거기까지 가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지만 지영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함께하기 위한 이런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금 의미 있게 예산이 담겨서 꼭 이곳에서 안 하더라도 저기 신장동 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억지성인 사업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행하는데. 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8쪽이에요. 관광진흥. 24년도 예산 보면 평택시 관광진흥계획 수립,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잘했습니까? 12월에 최종 보고에 최종 보고 할 있습니까? 겁니다. 예. 되게 잘 진흥계획이 수립이 기대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초에 이제 팽성관광특구도 지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경기도에서 하는 용역사에서 지난달에 현장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 12월 달에는 그 전문가들 와서 다시 문체부에서도 현장 실사를 하는데요. 네. 이제 보안이 이제 나올 경우에는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저희가 만약에 보안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팽성관광특구가 될 경우에 송탄관광특구도 이제 진행 계획이 잘 수립이 됐겠죠. 이번에 용역 이제 저희가 6천만 원, 그렇죠? 네, 5천. 그래서 5천이에요? 예. 평택 관광진흥계획하고 합쳐서 1억 6천이잖아요. 네, 약간 이게 음. 당초 예산이고요. 네. 그 여기에서 5천이다. 예. 팽성관광특구도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진흥계획 잘 수립해 주시고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내리 캠핑장 운영에서 산출 내역을 보면 행사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운영하는 예산인데 행사비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행사라죠? 저희가 구절초라든가 뭐 수국이 활짝 필 때 그때 그거는- 소규모 네. 이제 그 공연 같은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를 합니다. 잠깐만. 이게 24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해온 거예요? 네, 네. 요거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 내역 좀 언제 날짜까지 해가지고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196쪽에 알파 탄약고 문화예술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알파 탄약고 스토리텔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탄약고 건물 그 자체를 활용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지금 그 알파 탄약고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예정돼 있는 거죠? 그
지금 기존의 건물들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부지만 가지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고요. 네.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어떻게 현재까지 확인. 그리고 예산을 아닌지. 보면 예. 홍보 영상 제작이 있어요. 그죠? 네네. 이 예산 딱 내용을 보면 올해도 있었어요. 1,200만 원. 네. 내년도 이제 새로 세웠지만 이제 저희가 이거 계속 연차별로 세우는 이유는 시나 시민, 우리 평택 시민들이 그만큼 여기 아파트 한옥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론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문화예술공원 만들기 위해서 네. 미리 자료 같은 거 이게 축적하는 그런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기 탄약고 역사성과 문화재생 활용방 기초 연구 자료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터뷰 왜냐면 산출내역에 네. 홍보 영상 제작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카이브 제작,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만들고 알파 탄약고 부지에서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되는 이 홍보 영상을 만드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바꿔서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네. 저기도 인터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거. 네. 그런 어떤 알파 탄약고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어떤 사료를 갖춰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이거 여기 홍보 영상 제작 이러니까 예, 네네네. 그리고 기지 개방 행사 준비도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지 개방 행사 1,000만 원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기지 개방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1,000만 원이에요. 해석 좀 해주십시오. 뭘 준비하죠? 언제 개방되죠? 바로 안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 내용이. 196쪽에 산출 내역을 보면 알파 탄약고 기지 개방 행사가 아니라 준비예요. 준비. 구체적인 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뭔가가 있는데 지금 작성할 때 담당자분이 본인은 알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모르는 내용으로 지금 적어 놓으니까 기지 개방 행사를 한다고 1,000만 원을 세워 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기지 개방 행사를 준비하는 예산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기지개는 개방이 바로 안 돼. 근데 지금 이대로면 24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또 편성하는 거야. 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은 기지가 개방이 되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본행사는 도대체 어떻게 뭘 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197쪽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제가 이거 보면서 총 예산이 1억 원이에요. 네.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수탁자가 경기문화재단이야. 그런데 여기 도비 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비율이 도가 30%고 시가 70%예요. 도비 사업이고 도문화재단이 가져가는데 시가 더 많이 내. 이제 저희가 그 일부러 경기재단에 네.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를 운영할 단체가 네. 현재 우리 시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네. 전문적인 경기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이에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경기문화재단으로 거의 선정이 돼 있던 거잖아요, 내정이. 뭐 저희 시에서 운영할 단체가 저기 법인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우리 시로 당연히 했겠지만 네. 전문적인 부분이 좀 없어서 부득이하게 경기 없다. 문화재단 했습니다. 평택시에 없다. 예. 네. 201쪽에 마이스 산업 육성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이제 사업 제목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마이스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워크숍 1회예요. 그러면 그냥 마이스 산업 관계자 워크숍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육성이라고 해서 내용 열심히 봤더니 워크숍 1회야. 제목 쓰던 거 계속 써서 그래요, 사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마이스 산업 조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해가지고 조례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쓰던 사업명 계속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체육회 육성이에요. 체육진흥 과장님. 제가 뒤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체육회 예산 전체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산하기관들 국제기류재단은 국제기류재단 운영, 문화재단은 평택시 문화재단 운영 예산인데 체육회는 육성이야. 체육회 육성. 이미 법인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운영이지 뭐 우리가 육성을 뭐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사업명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고맙겠다. 쓰던 거라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사업명. 네,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마이스 산업 육성도 그렇고 체육회 육성도 그렇습니다. 제목을 좀 개정해 주십시오. 네. 202쪽 관광안내소 운영인데 안정리, 신장동, 평택호, 평택항 이렇게 네 곳의 관광 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평택항 여기 터미널은 이제 신여기 터미널 언제 개장하죠? 이제 예정이? 거기 저희가 만일 거기 옮기면 거의 철수해서 네. 다른 곳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그러니까 될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도대체 그 신여기 터미널 언제 개장하는지가 제가 네이버 쳐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게 뭐냐면 12월 이번 달에 개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 신 개장하는 곳에 어떤 거기에 뭐 집기라든지 뭐 리모델링 간단하게라도 뭐 안내판이나 이런 거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좀 부족할 텐데 이거 이전 예산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그 항만청하고 그 네.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거기서 해줘요 다.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12월에 개장 예정인데 우리는 운영비만 하지 이 이전 비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10쪽에 평택 섭길 이거 할 얘기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석길 걷기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봄에는 그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석길 추진위원회에서 걸으면서 네.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네. 네, 점검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산출내역 보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게 있습니다. 차량 임차료가 1회 33만 원에 자가용 같아요, 자가용. 25회를 임차를 합니다. 딱 봐도 승용 같아요, 승용. 뭐 아니면 뭐 봉고 정도 되겠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얼마나 행사를 하길래 차량 임차 비용이 33만 원 곱하기 25회예요. 이 차 사서 할부를 내도 월 거의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그렇죠? 네. 이게 맞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거 차량 임차 계약서 보니까 24년도에도 다 진행됐거든요. 네. 23년도에도 있었을 거예요. 예, 예. 임차 계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산출내역 보면 원목 기둥 10개, 안내판 30개, 리본 제작 1000개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전에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동네길 가다 보면요. 저기 국제대교 넘어가기 전에 전봇대에도 막 써 있고요. 시청 앞 도로에 인도에 돌덩이 하나 이만한 거 갖다 놓고 거기도 써 있고요. 저희 동네 집 앞에 경계석에도 써 있고요. 전봇대 뭐
써 있는 그냥 아무데나 막 써요. 제가 아무데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리본 엄청 달려 있습니다. 1년에 1000개씩 따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석기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평택에 어떤 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뭔가 이렇게 만드는, 제가 그래도 인터넷 들어도 많이 봤어요. 석길 어떤 사업 하는지도 나름 노력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거 예를 들어 길에다가 여기 지금 원목 기둥 박으려면 이거 저희 지금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도로 점용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전봇대고 경계석이고 막 쓰려면 이건 뭐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협의한 거 있는지 다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네, 네, 오늘 중으로 주세요. 네 있으면 드릴게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의미로 석길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계속 몇 년째 받고 계십니다. 그런 시에서 사업을 받으니 아무데나 막 씁니다. 진짜 아무데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국제대교를 걸어보았더니 국제대교 앞에도 막 전봇대 그냥 진짜 일반인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시 시설물만이 아니라 한전 뭐 이런 시설물에 써 있는 거 제가 숱하게 봤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 지금 불법으로 원목기둥, 안내판 등 설치된 거 있으면 다 철거해 주시고, 이거 만약에 그 어떤 점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 없으면 이 예산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213쪽입니다.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아무리 이 예산에 어디를 봐도 이놈의 다국어가 어느 언어인지가 나오질 않아요. 다국어라는 언어가 있는 건가? 적어도 예산 설명서라면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언어로 제작하는지는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언어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다음에 고민하나요? 아닙니다. 그 국문하고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일어, 영어. 예. 그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표시기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19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현아 의원님께서 이거 질의해 주셨거든요. 도대체 이 사업을 봐도 이게 도대체 뭘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네이버로 주소를 찍어보고 들어가 봐도 주변 시설이 다 주택이에요. 집원을 찍었더니 이게 도대체 어느, 아까 설명 듣고 알았습니다. 이거 사업 설명서를 봐서는 도대체 이 건물은 무엇이며 종교문화 체험시설을 건립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무슨, 누가 하는 시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앞에 다국어 안내책자랑 똑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담당자만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담당자만 알 수 있는. 표기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221쪽에 생생 국가유산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국가유산청 사업비 증액 선정이라고 비고란에 써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산출 내역 보면. 근데 이거 1억 3,250만 원짜리 사업인데 7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700만 원. 네, 국가유산청에서 몇 천만 승인을 원 할 된 줄 때 알았습니다. 근데 12 매칭이 그래서 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 지금 생생 국가유산 사업이 잘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네. 그렇죠. 우리가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이나 뭐 이런 것도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있고 저희가 이제 장소의 한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읍사무소 이제 광장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더 잘 될 수 있게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특히 그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제가 행사를 치르면서 이게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상황을 재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 복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선 시대나 이게 임금님을 만나러 가는 그 행렬에 이게 적절하게 지금 다 복식이 고증이 된 건지. 그 부분이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될 텐데요. 네. 그 부분 좀 고증을 가급적해서 조선시대 의상에 맞도록 제작을 요청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분위기는 나는데 이 보면서 그 읍장님께서 이제 가마에 오르십니다. 읍장님이 임금님 복장이기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약간 그 어떤 이제 행사가 우리가 풍성해졌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네. 저는 이제 비전문가라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약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227조 향교 석전대제예요. 제가 진이향교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석전대제를 가서 이제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평택향교는 제가 의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석전대제를 이제 그 안쪽에서 하잖아요. 그 안쪽에서 하는데 문 안쪽에서 하는데 그 부탁드리는 거예요. 바닥이 고르지가 못해가지고 울퉁불퉁해요. 보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석전대제 할 때 석전대제를 그 마당에서 하는데 안쪽 대문 안쪽 마당에서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만 이제 그분들이 안으로 또 올라가서 들어가세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TV를 떼오셨어. 그래가지고 밖에다가 TV를 하나 설치하고 휴대폰 영상 장비도 아니에요. 이거 휴대폰 미러링을 해가지고 또 그거 어떻게 아셔가지고 미러링으로 이제 전 교장 선생님께서 막 찍으세요. 막 그러면 이제 그 미러링이 집에서 떼온 TV에 나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신 일반인 분들이나 참여한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석전대제가 치러지고 있는 안쪽에서의 상황들도 보여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해낸 게 집에 있는 TV 떼우고 한 70인치 TV 떼우고 스마트폰 미러링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는 도중에 막 전화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바닥 고르지 못한 거는 보니까 245쪽에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 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좀 일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에 이제 바닥들 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현장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TV 떼우고 막 스마트폰 미러링 하다가 막 전화 오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해서 현장에서 좀 볼 수 있게 밖에서 예. 아래쪽에서 하부 쪽에서 주민분들이나 이분들이 좀 관람할 수 있는 뭔가 예산을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노력이 대단하시잖아요.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228쪽하고 230쪽. 아니 뭐 제 지역구여서 솔직히 하는 말씀입니다. 평택 향교소 활성화 사업비가 없어요. 평택 향교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문화예산과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267쪽 무형유산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농악이 가급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금액 산정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문화유산과입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